자꾸 본인이 나쁜 사람인 거를 강조하지 마세요. 특히나 수사관 기피 하시는 분들 있어요. 수사관 기피. 이 A라는 수사관에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B라는 수사관으로 교체가 됐어요. 오! A 수사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 피의자 고생하셨겠네. 범죄자도 아닌데 A 수사관 이상해서 고생하셨죠? 라고 할까요? 아니면 B 사람을 진상이라고 생각할까요? 안녕하세요. 친근한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칠판에서 강의하는 형태로 한번 강의를 좀 해볼 건데요. 저한테 가장 변호사로서 요청이 많았던 주제입니다. 경찰 조사 잘 받는 방법. 기본적으로 경찰 조사를 가는 거는 피해자 혹은 가해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가해자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같은 경우는 큰 문제 없이 자기 피해를 입증하실 수 있어요. 피의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실수를 한다거나 제대로 조사를 못 받으면 바로 유죄가 되겠죠. 진짜 내가 죄를 졌어. 근데 유죄를 받으면은 뭐 그렇게 억울하지 않죠. 간혹 뭐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말실수로 유죄가 된다. 빨간 줄이 그어진다 그러면은 자,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전. 여러분들이 이 경찰 조사를 대비하게 된다는 거는 경찰한테 전화가 왔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경찰 전화가 걸려오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경찰 전화를 뭐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보이스피싱 아니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일단 전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든지 사건이 접수가 되면 먼저 피해자를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연락이 왔다? 그러면 피해자는 이미 조사를 받았겠죠. 그래서 경찰이 전화 와서 여러분한테 전화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럼 거기에 대답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대답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조사 전에는 경찰과 전화를 나눌 때 하나만 얘기하셔야 됩니다. 조사 날짜만 조율하시면 돼요. 경찰이 갑자기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일 당장 오세요. 모레 당장 오세요. 오늘 심지어 당직이니까 오늘 오세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 필요 없다. 바로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피해자가 우리한테 없는 죄를 덮어 씌웠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시간을 미룰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호사 선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수사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면 아니요, 변호사 선임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는 수사관은 없습니다. 그 수사관은 잘려요. 그 다음에 물론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했다가 변호사 선임 안 해도 됩니다. 변호사 선임 할 돈이 없는데 이 핑계를 댈 수 있냐? 대셔도 돼요. 아니,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변호사 없었다고 하면 됩니다. 뭐 한 2주에서 최대 한 달 정도까지는 미뤄볼 수 있다. 두 번째, 고소사건인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조사 날짜를 미뤄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읽어보고 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님 제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 고소장을 좀 읽어보고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 권리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냥 오세요. 범죄자 주제에 무슨 고소장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경찰도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날짜를 미룰 수 있는 두 가지, 변호사 선임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 통해서 시간을 벌어주세요. 우리가 이제 조사 날짜를 정했죠. 그럼 시간을 좀 벌었어요. 컨디션만 좋게 해서 만들고 가면 되나요? 아니죠. 시간을 벌었으면 우리가 뭘 받죠? 고소장을 받아봤죠. 이 고소장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고소장에 적시된 죄명에 대해서 반드시 검색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고소장에 적힌 죄가 모욕죄다, 폭행죄다, 상해죄다, 강간죄다. 과연 이 죄는 어떻게 해야 성립이 될 수 있는지,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된다면은 내가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그걸 정해야 됩니다. 경찰 조사 가기 전에 크게 두 가지 작전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죄를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인부라고 합니다. 죄의 인부. 한 번 정하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못 바꾸겠죠. 내가 갑자기 죄를 부인하다가 갑자기 나중에 인정한대. 죄를 인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있는 그대로 말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합의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합의 여부. 문제는 이제 부인할 때예요. 부인할 때. 과연 이제 내가 반대 증거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모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주장 중에서 틀린 부분들을 우리가 캐치를 해내야 되겠죠. 조사에 가서 이런 부분들을 그 자리에서 생각하면은 늦죠. 미리 준비를 다 하고 가셔야 됩니다. 조사 받을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늦지 않아야 돼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범죄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 늦는다?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인데 좋아할 리가 없겠죠? 절대 늦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옷을 단정하게 입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판사님도 사람이고 검사님도 사람이고 수사관님도 사람입니다. 근데 자, 슬리퍼에 막 모자 이렇게 눌러 쓰고요. 껌짝짝 씹으면서 가요. 여기 문신도 있어요. 용문신도 있고 보통 평균적으로 2시간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2시간 정도는 비워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조사에서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최대한 일관성 있고 조리 있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움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는 게 좋지만 경찰은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통상 녹음이나 녹화는 경찰에서 물어봅니다. 녹음 녹화할 거냐? 경찰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안 합니다. 가끔 성범죄라든지 강압적으로 수사할까봐 녹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녹음이 필요하지만 대다수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녹음을 하시면서 수사관을 자극하거나 수사관의 일을 늘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조사가 끝났습니다. 조사가 끝난 순간 본인이 말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바로 보여주실 겁니다. 이때 굉장히 대충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빨리 집에 가고 싶거든. 나는 범죄자를 지금 혐의 받는 것도 싫고 집에 가서 고양이도 만지고 싶고 막 그래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절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적힌 내용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재판 마지막까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정할 거면 그 자리에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지문 등록 하시면은 제 경험상 혐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에는 지문 등록을 거의 100% 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지문 등록을 했다고 해서 내가 범죄가 인정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지문 등록하고도 무죄 나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불송치. 자, 조사가 다 끝나고 확인까지 해서 지장을 찍었어요. 내가 또 이 조사 말고 그 뒤에 내가 또 방어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의견서를 내야 될 수도 있고. 나가시면서 바로 민원실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도 되고요. 인터넷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피의자 신문조서 보고 싶습니다. 내가 쓴 말, 내가 오늘 한 말 실수할 수도 있겠죠? 실수한 거를 바탕으로 다시 변호인 의견서를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나와서 반드시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경찰 조사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사관하고 싸우지 마세요. 네. 수사관하고 절대 싸우지 마세요. 수사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사관도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수사관 머릿속에 나쁜 사람이죠?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수사관 머릿속에 나쁜 사람인데 자꾸 본인이 나쁜 사람인 거를 강조하지 마세요. 특히나 수사관 기피 하시는 분들 있어요. 수사관 기피. 보통 경찰서는 거의 이제 퇴직할 때까지 그 경찰서에 있는 수사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수사관이 바뀌면 그 사람들끼리 서로 아는 사이다 모르는 사이다? A라는 수사관에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B라는 수사관으로 교체가 됐어요. A라는 수사관이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말하겠죠? B가 오! A 수사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 피의자 고생하셨겠네. 범죄자도 아닌데 A 수사관 이상해서 고생하셨죠? 라고 할까요? 아니면 B 사람을 진상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민원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진상 민원인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억울함에 호소하지 말라. 우리나라의 고소 건수는 일본에 비해서 5, 60배가 많습니다. 근데 인구는 우리나라 더 적죠? 그냥 뭐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억울함이든 이런 관심 없어요.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판단할지만 사건을 쳐낼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억울하시면 억울한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돼요. 진술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감정에 호소하시지 말라는 거. 피해자는 억울해봤자 피해자입니다. 자, 이상 경찰 조사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피해자들뿐 아니라 피해자들도 경찰 조사를 어떻게 해야지 잘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문제를 주십니다. 경찰분들도 사람이고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혼낼 생각 없습니다. 그냥 일로서 하는 거예요.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억울함 다 알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편도 아니다. 친근한 변호사 이승우의 법률 특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